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왜 대통령 되려 했나? 한 2, 3분 정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왜 대통령 되려 했나? 여러분, 오늘이 7월 29일인데요. 제가 달력에서 날짜를 세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게 5월 10일입니다. 오늘 딱 취임 80일이 되는 날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비판을 쏟아내느냐, 이제 막 출범하려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조지느냐. 물론 그 충정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싹수가 노랗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가져왔던 그 일관된 시각과 그 잣대로 비춰볼 때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분석과 예상, 예측이 100% 적중했단 말이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0일 동안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지가 80일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100일이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그 80일 동안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 머릿속에 무엇을 각인시켰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1997년 이른바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때 우리가 다 목격했어요. 경험했고. 지금 IMF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난폭한 위기가 온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용기와 탐욕과 차지를 갖춘 대통령이냐.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려면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대통령. 두 번째, 강력한 집권당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이른바 3S예요. 스트롱 프레지던트, 강력한 대통령. 스트롱 롤링 파티, 강력한 집권 여당. 스트롱 피플스 서포트,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이 난국을 극복하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이게 윤창중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강력한 집권당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양보를 하겠어요. 방송 접어버리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그나마 윤창중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집권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야말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다. 네? 우리 윤카세 TV를 시청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5% 미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매일 아침 8시에 2,000명,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그나마 유지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몇 %예요? 30% 초반대예요. 60% 안팎의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국민 신임 투표제가 있다면 이건 뭐야? 하야합니다. 네, 이건 하야합니다, 이건. 이거 뭐 또 이게, 이 분노하다 보니까 또 이게 더워지는데, 아니, 이걸 명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0% 초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그 어떤 의지와 자세 여러분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80일 동안 뭘 했냐 이거야. 박지원을 잡아놓았어요. 이재명을 잡아놓았어요. 무슨 서은이를 잡아놓았어요. 정의용을 잡아놓았어요. 누굴 잡아놓았어 지금? 단 한 명도 지금 잡아놓지 마. 80일이 지났는데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공천화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난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묻고 싶어요. 당신이 80일 동안 이 나라 대통령으로 지내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월급 축낸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제 나름대로 제가 정통 보수 우파라고 자임하고 있는 저 윤창중 입장에서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3월 10일 대통령 당선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합하면 무려 140일 동안, 네? 무려 14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지향해야 할 국정 목표 깃발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유체계는 뭐냐? 싸구려 포퓰리즘인 거야. 응? 노무현 흉내내는 말이야. 그리고 그 김대중의 말도 안 되는 그 현학주의를 흉내내는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이 되겠다고 하는 그 싸구려 포퓰리즘, 싸구려 좌파 포퓰리즘. 응? 그것 때문에 청와대를 개방해가지고 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0일 동안 한 것의 유일한 것은 뭐냐? 청와대 해체야. 용산 빵카 들어간 거. 이게 업적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이런 게 왜 나오느냐? 거기엔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김대중 노무현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아바타 김한길이를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예를 씌워가지고 국민통합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거야. DJ 정신으로 가겠다는 거지. 응? 정치적 멘토라고 자부하는 그자가 바로 DJ의 아바타야. 에? 알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던 변양균, 그 논쟁이 많은 논쟁적인 그 변양균을 굳이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시킨 그 배경이 딱 아구가 맞는 거야. 소위 뭐냐? 좌 김대중, 우 노무현인 거야. 그 분신 하나씩을 앉혀놓은 거야. 여기다가 수적들은 뭐냐? 이른바 이명박계. 이명박계의 재집권인 거야. 이명박계가 그리는 이 국정청사진에 DJ 노무현 정신을 얹혀서 가겠다는 거야. 응? 이건 정말 희한한 형태지. 이건 완전히 이건 복고풍이야, 복고풍. 지금 21세기의 4차 산업이라며. 4차 산업 시대에 김대중 노무현을 끌어온다?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설명이. 응? 손빠르시네. 지혜로운 예. 좌 김대중, 우 노무현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것을 윤창중이가 뭐 비판하고 지적하고 뭐 미주알 고주알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아는 거야, 이제. 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 정권이 아니구나. 철수하는 거야. 철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 김대중, 우 노무현, 여기다가 이명박계의 완전히 이명박계의 재집권 세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이 안 쓰게 되는 거지. 영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 걸 모두 짬뽕하고 모자이크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대통령 할 만한 실력,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용기와 추진력, 그리고 용소름 치는 그 애국심, 이런 걸 갖춘 대통령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보였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최소한 70%, 80%인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한테 진정으로 내 충고하고 싶은 건 뭐냐? 응?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세워라 이거야. 그 무슨 싸구려 포퓰리즘, 이른바 인기 영합주의, 어지간히 국민 실형실형 하지 말고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없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실력이 없어 보이는 거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추진력, 그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애국심이 없어 보이는 거야. 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해서 침몰해가지고 지금 뜨지를 못하고 있잖아. 윤창중의 진단이 정확히 맞는 거야. 이건 대통령 지지율의 침몰이야. 안 뜰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 여론이 30% 초반에서 딱 고착돼 버린 거야. 부정 여론만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한 대통령이 되려면 강력한 대통령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바꾸라 이거야. 집권하고 80일이 됐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 남은 건 뭐냐? 성적표는 지지율 30%야. 이건 하야하는 거야. 일본 같으면 총리가 하야하고도 남을 상황이고 집권 자민당에서 총리를 바꿔버려. 응?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참모가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아. 대통령이 참모 뒤로 숨거나 참모가 대통령이 뒤로 숨거나 서로 교대하면서 숨어. 나 정말 이런 조건 처음 봐. 대통령이 뒤로 쓰면은 참모가 나와가지고 비서실장, 정무수석, 여러분 정무수석이 누군 줄 아세요? 이진복 정무수석 이름 아세요? 홍보수석 이름 아세요? 청와대 대변인 이름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실은 입이 없다? 뒤로 숨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있네.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 중심제. 미국의 백악관 참모들이 뒤에 숨는다? 국가안보실장 뒤에 숨는다?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가 트럼프 대통령 때 존 볼튼 뒤에 숨었습니까? 숨으면 그 사람은 실각된 거야, 사실상. 이건 완전히 웃기지도 않는 인기 영합주의자들, 처세주의자들. 응? 이 소위 말하는 싸구려 탈권위주의, 탈권위. 어쩌고 해야만 좀 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인다고 착각하는 그 싸구려 아마추어들. 네? 이 세력을 바꿔버려야 돼. 네? 아니,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 이거야. 정말 좋아. 정말 참신해. 그게 비록 세련되지 않고 어색하더라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기자들 앞에 딱 나타났으면 그야말로 당당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야, 윤석열 대통령 실력 있더라.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 저 양반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됐는데 정치 경험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얕잡아서는 안 돼. 저 양반 대찬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정말 용기가 대단한 사람 같아. 이런 감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뭐야? 도어 스태핑 가가지고 덜러덩 올라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내는 센터가 돼버린 거야. 센터가. 예? 그게 뭐야? 최고의 인재의 풀이 바로 청와대고 그게 대통령실이거든.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무슨 뭐 주사파니 어쩌고니 그거 사실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한 이 좌파로서의 전략이 있는 거야. 지금 탁현민이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입고 있는 그 와이셔츠를 보라고. 손가락이 2개, 3개가 들어가요, 여기가. 이게 뭐냐 말이야, 지금 21세기에. 어? 도대체 뭐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거고, 그 복장, 그 패션을 보라고. 완전 60년대 복고풍이야. 바지통이 이만해요, 이만해. 그게 지지율 떨어지라고 그게 고사 지내는 거야. 바지통이 이만해, 그냥.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청와대, 대통령 홍보수석, 대변인이 말이야,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장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 입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양복이 그냥 돌아가잖아, 양복이. 하도 커가지고, 바지를 보라고. 바지가 이만해요, 이만해. 그게 대통령으로서 그게 모양새가 나오겠냐, 이거, 내 말은.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을 보라고. 얼마나 패셔너블 하면서 정말, 온화하고 말이야, 패션을 하는 멋쟁이 할아버지처럼 나오는지 한번 보라, 이거야. 응? 그런 거 하나 잡아주지 못해.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비전도 안 나와.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 일정이 수시로 바뀌어. 도대체 이유 설명도 못해. 통일부 보고 국방부 보고 무슨 여성가족부 보고 다 바뀌는 거야. 뭐 교육부 보고 다 바뀌어 그냥. 이게 무슨 구멍가게야 뭐야 대체. 그래가지고 뭐 종편 뭐 KBS MBC 시사 토크 프로그램 라디오 시사 토크 프로그램 보면 이 좌파들 나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조져대는 거야. 하루 종일. 그거 좀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아. 정권을 잡으면 정권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 응? 위기 대응 전략도 없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 국면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면 전환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건희 여사 나와서는 안 된다고 거기서 그야말로 무릎 꿇고 상소문이라도 올려야지. 감옥을 가가지고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알아? 당신네들 그러다 감옥 가는 거야. 나라 망치고. 내가 볼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고 있잖아. 지금 아무 조치도 없고 돌파력도 없고. 알고 보니까 그 싸구려 여의도 정치판에서 돌아다녔던 그 싸구려 그 싸구려들 싼마이들 그냥 싼마이들이 대통령실에 다 취직했어. 이건 벼락출세야. 응? 이런 걸 어떻게 지적을 안 해? 더 큰일 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서 지지율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은 뭐냐?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대통령 비서실인 거야. 여기다가 집권당, 헌정사상 가장 오합지졸이야.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당대표가 징계를 받았어. 그러면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야. 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징계했을 때는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잖아. 그 신호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다. 징계받은 건 안타깝다. 당이 알아서 해주고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뻔히 짜고 치는 고스톱, 뻔히 짜고 치잖아. 나타났잖아.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이가 텔레그램 주고받은데 분명히 나왔잖아. 분명히. 응?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준석을 버리겠다. 이준석과 결별하겠다는 확실한 멘트를 해야 된다. 안 했잖아. 도망다니다가 어제 말이죠. 어제 도망다니다는 표현을 좀 뭐합니다만 완전히 피해 다니다가 도어스핑도 안 했잖아. 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그 진수식 그을 위해서 울산을 간 그 비행기에서 대통령, 국민의힘 뭐 장관들 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한테 뭐라 했냐? 곤욕을 치렀겠다. 곤욕을 치렀겠다. 이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라는 소리인지 뭔지. 이준석을 버리고 권성동 너를 택겠다. 네가 그대로 가라. 이런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비대위 체제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조기 전당대회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또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을 보면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표를 내가지고 비대위원 체제로 가게 만들겠다. 이게 도대체 뭐야? 중구난방인 거야. 이러는 사이에 이준석은 완전히 홍길동이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출몰했다가 저기서 출몰했다가 완전 홍길동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이준석만 키워주고 있는 거야. 이준석이가 키워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른바 국민의힘의 대변이라는 자가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관두라 하면 관두겠습니다. 이거 완전 막가파야. 이런 꼴을 두고 보냐고. 아무도 대응을 못해요. 상대를 못해. 완전히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드는 꼴이야. 그 임백천 부인 있잖아요. 임백천 부인. 그 김연주라는 분. 그 양반이 이거 완전히 이준석계도만. 친이계도만. 친이계. 뭐라고 조진 줄 아세요? 대통령 취임식 직후 탈당하길 잘했다. 국민의힘의 이게 현실이에요. 김연주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국대다 출신 김연주잖아. 56세야. 나는 그 김연주 씨가 거기 응할 때 난 깜짝 놀란 거야. 저게 뭐야 지금. 56세의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가가지고 이준석이 앞에서 심사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아무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사표 내고 이 탈당제 내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 상처를 내는구만.
취임식 직후에 탈당하기 잘했다. 이야,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구만. 총체적 좌출, 총체적 침몰이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겠어요. 정말 묻고 싶어. 이러려고 대통령 됐습니까? 이러려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김건희 경계 경보 떴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김건희 여사가 그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감정선, 그 말초신경을 아주 치명적으로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어떤 면으로 보던 간에 답이 나와 있다. 그건 뭐냐? 전면 등장을 해봤더니 김건희 여사의 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명확한 그 증거가 있잖아요. 네? 지난달 6월 29일 나토에 가서 3박 5일 동안 휘젓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3분의 1을 날려버렸잖아. 자, 그런데 어제 그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 진수식에 그야말로 대스타처럼, 네? 부산영화제에 참석하는 그 영화배우처럼 등장을 했어요. 검은색 상의에 아래 금빛 골드 카라를 입고. 네? 그래요. 대통령 부부가 그 진수식에 참석할 때 부인 동반하는 거 아니냐. 김정숙도 동반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김정숙 여사가 미운 거하고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같습니까?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세평, 이른바 세평, 세상의 평가에 부정적인 거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세평에서 평가받고 있는 거하고 같다고 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30%라고 한다면, 30% 초반, 2%, 3%로 한다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나는 그 진수식에 아예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나는 봐요. 네? 차라리 한덕수 국무총리 내외를 보내야 되는 거야. 정조대왕함이든 무슨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대왕함이든 사도세자함이든 간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지지율이 폭락해가지고 30% 초반인데 자기 부인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말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손가락질 하는 거 봐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언론의 그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부인을 이른바 스타 영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지하고 막 열렬히 지지하고 나는 윤석열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도 지금 윤카스에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 냉정히 보자 이거야. 지금 뭐 누구를 됐는데, 아니, 그게 보세요. 지금 세상이,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김건희 여사가 비호감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잖아요. 그 국민의 원성, 그게 틀렸다는 거지. 응? 그게 소위 말하는 진수식의 하이라이트가 그 진수선, 배하고 이 뭡니까? 항구죠. 그 연결하는 그 진수선을 그 금으로 만든 도끼, 그 금빛 도끼로 내려치는 거 아니에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국민적 세평이 압도적이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그 도끼로 그걸 치게 만든다? 응? 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막 집중돼 있는데 위에 검정색에 아래 골드를 입고 그 금빛 도끼로 이른바 진수 도끼질 퍼포먼스, 이걸 주인공으로 세운다? 이게 뭐냐? 네? 대한민국의 세평, 자기 부인 자기 부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잘못됐다. 응? 기본적인 생각이 자기 부인은 억울하다 이거야. 지금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이른바 과거 전력의 문제,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이력과 경력 그 위조 조작 부풀리기 문제, 이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토에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그 공식 활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 원인으로 실감을 하지 않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좀 세상하고 싸우는 거야. 세상하고. 그래서 정조대왕함이라고 이 엄청난 해군 함정을 진수시키는데 대통령이 참석해야겠다 이거야. 응? 김건희 여사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로 볼 때는 당연히 영부인인데 영부인으로서 그 진수식에 참석해가지고 이른바 도끼질 퍼포먼스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주변에서. 그런 말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느냐. 딱 이거야 지금.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김정숙 여사도 갔는데, 김정숙보다 더 날씬하고 더 멋쟁이인 김건희가 갔는데 왜 씹어? 이거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네? 이건 뭐냐.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쭉 팔로우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김건희 여사는, 네? 주도 면밀하고 과감하고 지능적이다 이거야. 자, 7월 1일 날 귀국해가지고 27일 동안 딱 두문 불출했다가, 야, 김정숙도 가서 세리머니를 했는데, 퍼포먼스를 했는데 왜 김건희가 안 돼? 라고 하는 그 명분을 삼아가지고 전격 등장한 거지. 전격 등장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신호탄인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그래, 지지율 까먹어도 좋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딱 이거야 보니까. 어제 그 행사장에 가서도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갔어요. 뭐 데리고 간다면 뭐하지만은 요즘 시대의 그런 표현은 참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냥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되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자신 쪽에 향하게 해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뭔가를 막 설명하고 막 이러잖아. 응?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가졌던 우리의 그 고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게 과연 대통령인가? 저게 과연 대통령 부인, 영부인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잖아. 응?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야. 여러 차례 경고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권 안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게 다 적중한 거야. 소름이 끼치도록. 네? 그야말로 목이 터지도록 외쳤어. 윤창중. 제 목청, 뭡니까? 성대까지 나갈 정도로. 어제 그런 이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조선일보에 아주 희한한 기사가 났어요. 아주 조선일보가 상세히 보도했어. 이게 뭐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2년에요. 2002년에, 그러니까 2002년이면은 김건희 여사가 1972년생입니다. 30살 때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수위 나이 있잖아요. 나이로 30살 때에 일본의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에서 시모노세키 부산 서울을 투어하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현재 도쿄 예술대 교수이자 사진 작가라고 하는, 네? 그분이 말이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찍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김건희 여사는 그때 수행해준 한국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다. 응?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김건희 여사는 줄리가 아니고 분명히 아티스트였다. 아티스트였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야. 일본인 교수가. 네? 20년 전에 사진을 찾아가지고. 근데 그 일본인 교수의 지인이라는 박유하. 세종대 일문학 교수죠.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장본인 바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그 일본인 교수가 올린 사진, 김건희 여사의 그 청순 가련한 이른바 아티스트 김건희 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올린 그 일본인 교수의 페이스북을 링크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이 박유하 교수가 쓴 책은 한마디로 뭐냐?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고 자발적 매춘이다. 민간 포주들에 의해서 모여져 가지고 거기에 응한 그들이 리크루트한 자발적 매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업적 참여를 한 거다. 이게 요지거든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그것을 쓴 박유하 교수가 그걸 공유했어. 응? 보세요. 지금 줄리였다는 게 1997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어떤 시나리오가 이 박유하 교수가 그 페이스북을 일본인 그 교수, 그 사진 작가의 사진과 글을 공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97년에 줄리였다면 5년 후 이런 공간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 좀 그만하자. 부끄럽지 않나. 야, 이게 말이야. 박유하 교수가 김건희 여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막 두드려 봤어요. 봤더니 작년에 그러니까 왜 박유하 교수가 끼어들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20년 전에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거 20년 된 전의 사진을 올린다? 제 상식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단히 궁금해. 그래서 내가 박유하 교수를 막 뒤져봤더니 작년 7월에 이른바 종로 3가의 그 줄리 벽화 논쟁 때 완전히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했더만 보니까 그 글이 남아 있어요. 그 글이 이야 기가 막히더만. 김건희 줄리 벽화가 화제에서 봤는데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말이 드러내는 건 접대부 따위가 영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계급적 차별의식이다. 야, 정말 그런가? 남자가 여럿이라고 강조한 건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고 싶어서인데 그 시선 역시도 틈만 나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성녀를 추구하는 남성의 시선이라는 거야. 정말 100%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김건희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지금 집단적 이미지를 하고 이지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 박유하 교수가 일본엔 자기가 쓴 페이스북이에요. 내가 찾아낸 거야. 뭐라고 나오느냐. 일본엔 명문대 재학 중에 이른바 에로비디오 배우 체험. 에로비디오. 예? 섹스 비디오죠. 에로비디오 배우 체험을 하고 자신의 체험을 분석해 석사 논문을 써 책으로 낸 여성이 있다 이거야. 제목이 에로비디오 배우의 사회야. 그녀는 졸업 후 신문기자를 거쳐 연구자이자 작가로서 여성의 시각으로 일본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박유하 교수 얘기가.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과거에 뭘 했건 중요한 건 현재다. 일각에서 비난한 것처럼 고비용을 강조한 전시회일지라도 그녀의 현재는 한 사람의 부인이자 미술기획자이고 그런 현재는 과거의 절단이 아니라 축적이라는 거야. 이야. 이게 지금 건희사랑의 강신업 변호사에 이어서 새로 등장한 인물이야. 박유하 교사가. 김건희가 줄리가 아니라고 대변하는 거. 참 보면 이런 걸 보면 권력은 정말로 달콤한 거예요. 잡고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변호사,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논쟁에 끼어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줄리가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아마 지금 억울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응? 대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과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말 나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가만히 있어라. 권력을 누리려면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된다. 저 윤창중이도 어마어마한 누명을 쓰고 정말 절망 속에서 지냈지만은 제가 자그마한 위로로 삼는 것은 뭐냐? 응? 그런 자리에 올라간 그런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한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이고 대가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부산일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정조대왕암 진수식에 참석하는 걸 뭘로 보도했냐? 속보. 속보라고. 속보. 속보라고 속보. 이야. 네?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그 그늘에 가려져 버립니다.